전 재산은 막내 아들 강현우에게 상속한다. 네가 감히 우리 걸 가져가? 말도 안 돼. 유언장이 공개되자 가족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장례식장.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끝없이 드나들고 있었다. 복도에는 국화향이 짙게 깔려 있었고 분향소 안쪽에서는 잔잔한 불경 소리가 흘러나왔다. 겉으로 보기엔 누가 봐도 슬픔이 가득한 장례식장이었다. 하지만 그 안의 공기는 이상하게 차가웠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지만 진심으로 고인을 애도하는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의 눈빛은 슬픔보다 계산에 가까웠다. 강 회장님 건물만 해도 몇백억이라던데. 회사 지분이 제일 크겠지. 장남이 다 가져가나? 작은 속삭임들이 분향소 구석구석을 떠돌았다. 오늘 장례를 치르는 사람은 중견건설회사 태성건설의 대표 강태식 회장. 78세. 한때 맨손으로 회사를 일으켜 세운 자수성가형 기업인이었고 살아생전 누구보다 독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유명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죽음 앞에 남겨진 가족들은 슬픔보다 욕심에 더 가까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장남 강현석은 검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채 조문객들을 맞고 있었다. 겉으로는 침통한 표정이었지만 입꼬리엔 묘한 여유가 걸려 있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차피 회사는 내 거다. 아버지가 평생 자신만 후계자로 키워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회사 부사장 자리까지 올라간 자신. 반면 막내 현우는 변변한 직장 하나 없는 계약직 인생.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 옆에 서 있던 여동생 강현정도 마찬가지였다. 현정은 검은 상복 위로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만지며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청담동 건물은 오빠가 가져가겠지. 대신 현금은 내가 많이 받아야 해.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숫자뿐이었다. 그때였다. 분향소 가장 안쪽 구석. 사람들 시선이 잘 닿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향을 정리하던 남자가 있었다. 막내 아들 강현우. 구겨진 검은 정장, 수척한 얼굴, 제대로 잠도 못 잔 듯 충혈된 눈. 누가 봐도 초라했다. 현우는 묵묵히 빈 술잔을 치우고 있었고 쓰러진 국화를 다시 세우고 있었다. 형 현석이 그런 동생을 보며 비웃듯 말했다. 야, 손님 오는데 꼴이 그게 뭐냐? 현우는 고개를 들었다. 미안해. 정신이 없어서. 하여튼 넌 사회생활을 어떻게 한 거냐? 장례식에서도 사람 없어 보이게. 형수 민정도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다. 그러게요. 머리라도 좀 자르고 오지. 꼭 노숙자 같네. 작게 웃음소리가 흘렀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익숙했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늘 그랬다. 형은 똑똑했고 누나는 예뻤다. 하지만 현우는 공부도 평범했고 말주변도 없었다. 아버지는 늘 말했다. 넌 대체 누구 닮아서 그렇게 굼뜨냐? 현석이 반의 반만 따라가도 소원이 없겠다. 사내 자식이 야망이 없어. 현우는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칭찬받은 기억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늘 가족 안에서 숨죽이며 살아왔다. 그때 조문객 한 명이 현우를 바라보며 물었다. 막내 아드님이세요? 현우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옆에 있던 형 현석이 웃으며 말했다. 예, 우리 집 막내입니다. 아직 철이 좀 덜 들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조문객은 민망한 듯 웃고 지나갔다. 현우는 애써 표정을 숨겼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천천히 조여왔다. 그 순간이었다. 누나 현정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야, 병원 서류 같은 건 다 정리됐지? 응. 퇴원 처리랑 장례 절차까지 다 해놨어. 보험금은? 현우가 잠시 멈칫했다. 아직 확인 못했어. 너 진짜 답답하다. 현정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걸 빨리빨리 알아봐야지. 현우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지난 3년 동안 아버지가 쓰러진 후 병원에 가장 많이 있었던 사람은 자신이었다. 새벽 응급실 호출, 간병인 교체, 병원비 정산, 의사 상담, 모두 현우 혼자 감당했다. 형은 바쁘다는 이유로 거의 오지 않았고, 누나는 해외 학회와 여행을 핑계로 얼굴 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가족들은 늘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넌 시간 많잖아. 어차피 계약직이라며? 백수나 다름없으니까 내가 하는 게 맞지. 현우는 단 한 번도 대꾸하지 못했다. 아버지 병실에서 밤을 새운 날들도 많았다. 산소호흡기 소리를 들으며 의자에 기대 잠들었고 새벽마다 간호사를 불러 체온을 체크했다. 그러다 아버지가 깨어나면 물을 떠드리고 몸을 닦아드렸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늘 차가운 말뿐이었다. 현석이는 안 왔냐? 현정이는 바쁘겠지. 단 한 번도 고생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현우는 그게 서운하면서도 이상하게 포기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때 형 현석이 조문객들을 보내고 돌아오며 낮게 말했다. 근데 변호사는 언제 온대? 현정이 재빨리 대답했다. 곧 도착한대. 유언장 정리해야 한다고. 순간 형수 민정 눈빛이 반짝였다. 회장님 성격상 현석 오빠한테 회사 다 넘겼을 거예요. 현석은 짐짓 태연한 척 웃었다. 뭐 아버지 뜻이 그렇다면야. 하지만 그 표정엔 이미 승리감이 번져 있었다. 현우는 그런 가족들을 가만히 바라봤다. 아버지가 방금 죽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숨을 쉬고 있던 사람이다. 그런데 가족들은 슬퍼하기보다 유산 이야기부터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현우는 문득 이상한 허무함을 느꼈다. 가족이 원래 이런 건가? 그때였다. 장례식장 안쪽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다. 변호사님 도착하셨습니다. 순간 분향소 공기가 달라졌다. 형 현석은 넥타이를 고쳐 맸고 누나 현정은 자세를 바로 했다. 형수 민정은 숨조차 죽인 채 입꼬리를 올렸다. 그리고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 안에 자신은 없을 거라고 믿으면서 장례 마지막 날이었다. 3일 내내 이어졌던 조문이 끝나가고 있었고 분향소 안은 처음보다 한산해져 있었다. 벽에 걸린 강태식 회장의 영정사진 아래로 하얀 국화들이 가득 놓여 있었고 향 냄새는 여전히 무겁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가족들의 표정에는 슬픔보다 묘한 긴장감이 더 짙게 깔려 있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언장 공개. 강태식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죽은 뒤 남겨진 돈과 권력이 누구 손에 들어갈지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분향소 한쪽 테이블. 장남 강현석은 다리를 꼰 채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다.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회사 조직 개편까지 끝낸 상태였다. 대표이사는 당연히 나고 현우는 적당히 돈 좀 쥐어보내면 끝이지. 반면 여동생 강현정은 휴대폰 메모장에 숫자를 적고 있었다. 청담동 건물 시세, 강남 사무실 지분, 현금 자산. 머릿속 계산은 이미 끝나 있었다. 형수 민정은 더 노골적이었다. 오빠,
태성건설 지분만 받아도 우리 애들 인생 끝난 거 아니야? 현석은 작게 웃었다. 조용히 해. 아직 공개도 안 했는데. 아니, 뭐 뻔하지 않아요? 회장님이 누구 제일 믿었는데. 그 말에 현석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 순간 분향소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강태식 회장의 오랜 법률 대리인 윤 변호사였다. 순간 가족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꽂혔다. 현정이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다. 변호사님, 이제 진행하시는 거죠? 윤 변호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유 원장은 고인께서 생전의 공증까지 모두 마치신 상태입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달라졌다. 현석은 넥타이를 바로 잡았고 민정은 기대 섞인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오직 현우만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유산에 큰 관심이 없었다. 솔직히 자신은 아무것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평생 자신을 실패작 취급했으니까. 어릴 적부터 늘 형과 비교당했다. 현석이는 벌써 전교 1등인데 넌 뭐하냐? 사내 자식이 앰비션이 없어. 넌 내 자식 중 제일 답답하다. 그 말들이 아직도 가슴 어딘가에 박혀 있었다. 그래서 현우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도 덜 아프니까. 윤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 가방을 열었다. 두꺼운 서류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순간 가족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현정이 침을 삼켰다. 민정은 거의 숨도 쉬지 못했다. 그리고 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다. 고 강태식 회장의 유언을 공개하겠습니다. 분향소 안이 조용해졌다. 멀리서 들리던 조문객들의 발소리마저 희미하게 느껴졌다. 윤 변호사가 차분히 읽기 시작했다. 본인은 정신이 명확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현석은 이미 승리한 사람 같은 표정이었다. 드디어 시작이군. 그리고 다음 순간 윤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한 문장이 모든 걸 멈춰 세웠다. 본인의 전 재산 및 태성건설의 모든 지분은 막내 아들 강현우에게 상속한다. 정적? 숨소리조차 멎은 것 같았다. 현석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현정 눈이 크게 흔들렸다. 민정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그리고 가장 놀란 사람은 현우였다. 네. 현우는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다. 하지만 윤 변호사는 다시 또렷하게 말했다. 전 재산 상속인은 강현우 씨입니다. 쾅! 현석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말도 안 돼. 분향소 안이 순식간에 뒤집혔다.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현정도 벌떡 일어났다. 유언 무효예요. 아버지가 제정신이었을 리 없잖아요. 민정은 현우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당신이죠. 병실에서 회장님 세뇌한 거. 현우는 멍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형수님 저는 닥쳐요. 민정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울렸다. 3년 동안 옆에 붙어서 노인 정신 흐려놓은 거 아니야. 현석도 분노에 찬 얼굴로 현우 멱살을 잡았다. 야, 너 무슨 짓 했어?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다. 평생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자신에게 전 재산을 남겼다. 믿기지 않았다. 아니, 무서웠다. 이 상황 자체가 꿈처럼 느껴졌다. 그때 윤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유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순간 모두 시선을 돌렸다. 윤 변호사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내 자식들 중 끝까지 사람으로 남은 건 현우 하나였다. 그 순간 현우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끝까지 사람으로 남은 건 현우 하나였다. 그 짧은 문장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현우는 갑자기 숨이 막혀왔다. 평생 처음이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았다는 감정을 느낀 건 어릴 적 운동회 날도, 졸업식 날도, 군대 전역하던 날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칭찬하지 않았다. 늘 형만 자랑스러워했고 누나만 아꼈다. 그래서 현우는 믿고 있었다. 자신은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라고. 그런데 죽기 직전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은 달랐다. 끝까지 사람으로 남은 건 현우 하나였다. 현우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으려 애썼다.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뜨거운 무언가가 자꾸 올라왔다. 그 모습을 본 현석은 더 분노했다. 쉬하지 마. 현석이 소리쳤다. 지금 감동받은 척하는 거냐? 현정도 악에 받친 얼굴이었다. 아버지가 왜 너 같은 애한테 다 줘? 민정은 비웃듯 말했다. 회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판단력 흐려진 거예요. 당연히 소송 들어갑니다. 분향소 안은 순식간에 싸움판이 되었다. 조문객들까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막내가 다 받았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집안 완전히 뒤집혔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도 현우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영정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 강태식은 평소처럼 무표정했다. 차갑고 엄격한 얼굴.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처음으로 다르게 보였다. 현우는 떨리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그 한마디를 끝으로 참고 있던 눈물이 결국 조용히 흘러내렸다. 유언장이 공개된 뒤부터였다. 강태식 회장의 장례식장은 더 이상 장례식장이 아니었다. 죽은 사람을 보내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목을 물어뜯는 전쟁터에 가까웠다. 3일 내내 상복을 입고 웃음까지 섞어가며 조문객들을 맞이하던 가족들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특히 장남 강현석의 눈빛은 살벌할 정도였다. 그는 유언 공개 이후 단 한 번도 현우를 동생으로 보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인생을 망친 원수처럼 바라봤다. 장례 마지막 날 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텅 빈 분향소 안에는 가족들만 남아 있었다. 현우는 묵묵히 국화를 정리하고 있었다. 쓰러진 꽃을 다시 세우고 빈 술잔을 치우고 향을 갈았다. 그런데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좋냐? 현우가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형 현석이었다. 붉게 충혈된 눈. 이미 술 냄새가 진하게 풍기고 있었다. 현우는 낮게 말했다. 형, 취했어? 취하게 만든 게 누구인데? 현석은 비웃듯 다가왔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평생 찌질하게 살던 놈이 마지막엔 뒤통수를 치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현석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내가 감히 우리 걸 가져가? 분향소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누나 현정도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다. 형수 민정은 아예 대놓고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병실에 붙어 있더니 결국 이럴 줄 알았어. 현우 눈썹이 천천히 흔들렸다. 형수님,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민정이 쏘아붙였다. 회장님 정신 약해졌을 때 옆에서 무슨 말 했어? 재산 다 내 이름으로 돌리라고 했지? 현우는 말문이 막혔다. 그 순간 갑자기 억울함보다 피로감이 밀려왔다. 3년 동안 자신이 했던 일들이 한순간에 탐욕으로 변해버렸다. 밤새 병실 의자에서 잠들었던 시간들, 새벽 응급실에서 혼자 서류를 쓰던 순간들, 아버지가 숨 넘어갈 듯 기침할 때 등을 두드려주던 기억, 그 모든 게 가족들 입에선 재산 노린 연기가 되어 있었다.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난 그런 적 없어.
하지만 현석은 듣지 않았다. 쾅! 현석이 탁자를 거칠게 내리쳤다. 그럼 왜 너냐고. 분향소 안에 울림이 퍼졌다. 왜 하필 너인데? 현우는 처음으로 형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형은 아버지 병실에 왜 안 왔어? 순간 현석 표정이 굳었다. 뭐? 아버지 마지막 한 달 동안 형 얼굴 기다렸어. 근데 형 한 번도 안 왔잖아. 현석 턱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곧 버럭 소리쳤다. 내가 얼마나 바빴는데. 바빴어도 한 번은 올 수 있었잖아. 현우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이상하게 더 아프게 들렸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형 이름 부르셨어. 순간 현석 입술이 굳게 닫혔다. 그 말은 예상 못한 듯했다. 현우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누나는 해외여행 갔었고. 현정 얼굴이 확 굳었다. 그건 이미 예약된 일정이었어.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어. 근데 누나는 사진 찍고 있었잖아. 현정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화를 냈다. 그래서 뭐, 우리만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가족들을 더 자극했다. 민정이 비웃듯 말했다. 아이고, 이제 정의로운 척까지 하네. 현석은 이를 악물었다. 야, 잘 들어. 그는 현우 멱살을 거칠게 움켜잡았다. 그 돈 절대 내 마음대로 못 써. 현우 몸이 흔들렸다. 형, 유언 무효 소송 들어갈 거야. 현석 눈빛엔 분노보다 절박함이 더 짙게 깔려 있었다. 그는 이미 회사 투자 실패로 거액의 빚을 안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강태식 회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유산을 못 받으면 무너지는 건 현석 자신이었다. 그래서 더 미쳐가고 있었다. 그날 밤 현우는 작은 원룸 집으로 돌아왔다. 강남 대저택에서 자란 막내 아들이 살기엔 초라한 공간이었다. 낡은 식탁, 작은 냉장고, 빛바랜 벽지. 현우는 구겨진 넥타이를 풀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온몸이 무거웠다. 그런데 새벽 2시쯤 쾅! 갑자기 현관문이 거칠게 흔들렸다. 강현우. 현석 목소리였다.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였다. 현우가 문을 열자마자 현석이 밀고 들어왔다. 내가 감히 우리 걸 빼서. 퍽! 주먹이 날아왔다. 현우 입술이 터졌다. 피 맛이 입안에 퍼졌다. 현석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어릴 때부터 재수 없었어. 퍽! 또 한 대. 맨날 착한 척, 피해자인 척. 현우는 벽에 부딪히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다 처음으로 참지 않았다. 그는 현석 손목을 붙잡았다. 현석 눈이 커졌다. 평생 맞기만 하던 동생이 처음으로 저항한 것이다.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은 아버지 산소호흡기 소리 들어본 적 있어? 뭐? 새벽에 혼자 사람 죽어가는 거 지켜본 적 있냐고. 현석 표정이 흔들렸다. 난 매일 들었어. 현우 눈빛이 처음으로 차갑게 변했다. 근데 형은 한 번도 안 왔잖아. 순간 현석 손에 힘이 빠졌다. 그 짧은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하지만 결국 현석은 다시 악을 썼다. 닥쳐. 그는 현우를 밀치고 집을 나가버렸다. 문이 거칠게 닫혔다. 쾅! 정적? 현우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입술에선 피가 흘렀고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다. 그리고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누나 현정이었다. 현우는 한참 뒤 전화를 받았다. 왜? 현정 목소리는 낮고 떨려 있었다.
현우야, 언니가 할 말이 있어. 사실 형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 현우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예상했던 말이었다. 현정은 흐느끼듯 말을 이었다.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하지만 현우는 이제 알 것 같았다. 가족들은 자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었다. 돈이 필요할 뿐이었다. 그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다. 전화를 끊은 뒤 현우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분노였다. 평생 억누르고 살아왔던 감정. 참고, 웃고, 양보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현우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 분노가 앞으로 이 가족을 완전히 파괴하게 될 거라는 걸.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집안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강태식 회장의 죽음 이후 태성건설 내부는 하루아침에 혼란에 빠졌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온갖 소문이 떠돌았다. 막내 아들이 회장직 맡는다더라. 그 사람 회사 다닌 적도 거의 없다던데? 현석 부사장이 가만히 있겠어? 강남 본사 건물은 겉보기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안쪽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현우가 있었다. 현우는 임시로 마련된 회장실에 앉아 있었지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커다란 원목 책상,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 도심. 누구나 탐낼 자리였지만 현우는 불편하기만 했다. 손끝은 계속 떨렸고 숨은 답답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회사 임원들이 들어왔다. 태성건설 전무 오성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우 씨, 아니, 이제 대표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현우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하지만 유언상 전 못합니다. 현우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회사 경영 같은 거 해본 적도 없습니다. 임원들 얼굴에 난감함이 스쳤다. 사실 그들 역시 처음엔 현석이 후계자가 될 거라 믿었다. 하지만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다. 오성민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께선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현우 눈썹이 흔들렸다. 준비요? 회사 주요 지분과 의결권 정리가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현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후계자로 준비했다는 말 자체가 낯설었다. 강태식은 평생 자신을 실패작 취급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때였다. 노크 소리와 함께 윤 변호사가 들어왔다.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채였다. 강현우 씨.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 변호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USB 하나를 꺼냈다. 작고 검은 USB였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따로 남기신 겁니다. 저한테요? 예. 윤 변호사는 낮게 말을 이었다. 반드시 혼자 있을 때 보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현우 가슴이 이상하게 내려앉았다. 그 USB 하나가 묘하게 무거워 보였다. 그날 밤 현우는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낡은 형광등 아래 조용한 방.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현우는 한참 동안 USB를 바라보고 있었다. 쉽게 꽂을 수가 없었다. 두려웠다. 혹시 또 상처받게 될까봐. 아버지에게 평생 듣지 못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다. 넌 왜 그렇게 모자라냐? 형 좀 본받아. 넌 내 기대를 한 번도 채운 적이 없어. 현우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결국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폴더 하나가 열렸다. 영상 파일. 파일 이름은 단순했다. 현우에게. 현우 손끝이 떨렸다.
마우스를 누르는 순간 검은 화면이 천천히 밝아졌다. 그리고 병실이 나타났다. 삐삐. 심장박동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병상 위에는 강태식이 누워 있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고 얼굴은 믿기 어려울 만큼 야위어 있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했다. 현우 숨이 멎는 듯했다. 영상 속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현우야. 그 한마디에 현우 눈동자가 흔들렸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다. 차갑지도 않았다. 화난 목소리도 아니었다. 처음 듣는 따뜻한 목소리였다. 강태식은 한참 숨을 고른 뒤 어렵게 말했다. 미안했다. 순간 현우 몸이 굳었다. 그 짧은 세 글자가 믿기지 않았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사과했다. 현우는 멍한 얼굴로 화면만 바라봤다. 영상 속 강태식은 힘겹게 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다. 나는 내가 싫었던 게 아니다. 현우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다. 오히려 가장 나랑 닮아서 무서웠다. 병실 창문 너머 햇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강태식은 천천히 과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나도 젊었을 때 형제들 밑에서 밟히며 살았다. 못 배웠다고 무시당했고 돈 없다고 개처럼 굴렀다. 현우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강태식은 평생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성공하면 달라질 줄 알았다. 강태식이 쓴웃음을 지었다. 근데 사람은 안 변하더라. 그는 힘겹게 기침했다. 현우는 본능적으로 화면에 손을 뻗었다. 마치 지금이라도 등을 두드려주고 싶은 사람처럼. 강태식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약한 놈이 되는 게 죽기보다 싫었다. 근데 넌 자꾸 젊은 시절 내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현우 입술이 떨렸다. 그래서였구나. 아버지가 자신에게 더 차가웠던 이유. 미워해서가 아니라 닮아서. 강태식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다. 내가 형처럼 욕심을 배우길 바랐다. 강해지길 바랐다. 근데 끝까지 못 배우더라. 현우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다. 하지만 다음 순간 강태식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근데 그게 맞았다. 현우 눈물이 결국 떨어졌다. 현석이도 현정이도 돈은 배웠지만 사람은 잃었다. 병실 기계음만 조용히 울렸다. 근데 넌 끝까지 사람을 안 버리더라. 현우는 입을 틀어막았다. 숨이 무너져 내렸다. 3년 동안 병실에서 혼자 버텼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소리 지르던 날들, 물을 집어던지던 밤, 욕설을 퍼붓던 순간들. 그래도 현우는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가족이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었다. 영상 속 강태식이 마지막 힘을 짜내듯 말했다. 현우야. 현우는 울면서 화면을 바라봤다. 고맙다. 그 말과 함께 강태식 눈가에도 물기가 맺혔다. 그리고 미안하다. 현우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오열했다. 참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평생 원망했던 사람, 평생 사랑받지 못했다고 믿었던 아버지.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엔 자신을 가장 이해하고 있었다. 영상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강태식은 희미하게 웃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넌 나처럼 살지 마라. 사람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그리고 화면이 천천히 꺼졌다. 정적? 작은 원룸 안에는 현우 흐느끼는 소리만 남았다. 현우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처음으로 따뜻했다. 마치 평생 얼어붙어 있던 상처가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현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새벽 2시였다. 현우는 아직도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영상을 본 뒤부터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작은 원룸 안은 조용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끝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고맙다. 미안하다. 평생 듣지 못했던 아버지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현우는 충혈된 눈으로 화면을 바라봤다. USB는 아직 노트북에 꽂혀 있었다. 영상 파일 하나만 남아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문득 폴더 안쪽에 숨겨진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TS 레저. 처음엔 단순한 회사 자료인 줄 알았다. 하지만 파일을 열어본 순간 현우 표정이 천천히 굳었다. 수십 개의 계좌번호, 차명법인 목록, 현금 흐름표, 그리고 화면 가장 위에 적힌 제목. 비자금 운용 내역. 현우 숨이 멎는 듯했다. 마우스를 잡은 손끝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강현석, 강현정, 형과 누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액수가 이어졌다. 7억, 12억, 18억. 회사 돈 수십억 원이 차명 계좌로 빠져나가 있었다.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바라봤다. 이게 뭐야?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형은 회사 부사장이었다. 누나는 재단 운영과 해외 사업 쪽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돈이라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횡령이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아버지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파일 마지막 줄에는 강태식 회장의 메모가 남아 있었다. 현우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이다. 현우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아버지보다 돈을 먼저 걱정하던 형과 누나, 그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 순간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형 현석이었다. 현우는 한참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왜? 전화 너머로 술기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잠깐 보자. 할 말 없어. 중요한 얘기야. 잠시 침묵. 그리고 현석이 낮게 말했다. USB 봤지? 순간 현우 눈빛이 굳었다. 형? 어디냐? 2시간 뒤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 새벽인데도 술 냄새와 담배 연기가 가득했다. 현우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현석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누나 현정도 있었다. 두 사람 얼굴은 장례식 때와 전혀 달랐다. 분노보다 불안이 더 짙게 깔려 있었다. 현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현우야.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웠다. 가족끼리 너무 감정적으로 갈 필요 없잖아. 현우는 차갑게 웃었다. 갑자기 가족? 현정이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 회사 돈 빼돌린 게 사정이야? 순간 현정 입술이 굳었다. 현석이 재빨리 말했다. 그건 투자였어. 회사 돈으로. 차명 계좌까지 써가면서 현석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현우는 처음으로 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했다. 진실을 본 순간부터 뭔가 무너져버린 느낌이었다. 현석은 한숨을 내쉬며 술잔을 비웠다. 야, 솔직히 말할게. 그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 자료 밖으로 나가면 회사 끝난다. 태성건설 무너지면 직원들도 다 죽어. 현우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현석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덮자. 짧은 침묵. 가족끼리 덮고 끝내자고.
현우는 허탈하게 웃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사기꾼 취급하던 형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을 말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현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믿기 힘든 행동을 했다. 털썩? 현우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현우야. 현우 눈이 흔들렸다. 누나. 현정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다. 한 번만 살려줘. 형부 병원비 때문에 그랬어. 현정 목소리가 떨렸다. 사업도 망하고 카드빚도 터지고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릴 적 자신을 업어주던 누나였다. 학교에서 맞고 들어오면 몰래 빵 사주던 사람. 그런데 지금은 돈 때문에 무릎까지 꿇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현석이 차갑게 말했다. 야, 적당히 해. 현정이 놀라 돌아봤다. 오빠? 현석은 비웃듯 말했다. 꼭 내 혼자 불쌍한 척하더라. 현정 얼굴이 굳었다. 지금 그 말이 나와? 차명계좌 제일 많이 만든 게 누군데?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현정 눈빛이 돌변했다. 뭐? 현석은 술잔을 탁 내려놨다. 홍콩 계좌 내가 모를 줄 알았냐? 현우 눈썹이 흔들렸다. 홍콩 계좌.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현정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래졌다. 강현석, 너 지금 왜? 말해볼까? 현석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회사 돈 빼서 남편 병원비만 쓴 줄 알아? 닥쳐. 현정이 소리쳤다. 너야말로 도박 투자하다 날린 돈 얼마야? 순간 방 안 공기가 폭발했다. 현석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불법 코인 투자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현우는 멍한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들은 이제 남매가 아니었다. 서로의 목을 물어뜯는 짐승 같았다. 현석이 이를 갈았다. 너도 같이 죽을래? 현정이 악에 받쳐 외쳤다. 죽는 건 너 혼자야. 내 남편 병원비도 회사 돈으로 돌린 거 다 까발릴까? 까발려. 현정이 울부짖었다. 너 비자금 만든 거부터 터뜨릴 테니까. 술잔이 바닥에 깨졌다. 쨍그랑. 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모습을 본 현석이 다급히 말했다. 현우야, 잠깐. 하지만 현우는 돌아보지 않았다. 문 앞에 선 그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가 왜 그런 말 했는지 이제 알겠다. 뭐? 현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사람보다 무서운 게 없다고. 그리고 그대로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안에서는 고함과 욕설이 끊이지 않았다. 내가 먼저 훔쳤잖아. 닥쳐. 내 인생 망친 게 누구인데. 너부터 감옥 가. 현우는 엘리베이터 안에 멍하니 섰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소리. 그 처절한 욕망의 얼굴을 본 순간 현우 마음속 무언가도 완전히 끝나버리고 있었다. 강남 룸살롱에서 형과 누나의 싸움을 보고 나온 뒤 현우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4시가 넘도록 작은 원룸 창밖만 바라봤다. 차가운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계속 가족들의 얼굴이 맴돌았다. 무릎 꿇고 울던 누나, 악을 쓰며 서로를 물어뜯던 형과 누나, 돈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사람들. 현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난 이 사람들한테 평생 이용당하고 있었구나. 어릴 때부터 늘 그랬다. 형은 현우를 자기 아래 사람처럼 다뤘다. 누나는 필요할 때만 다정했다. 아버지는 차갑고 무서운 존재였다. 그래서 현우는 늘 참고 살았다. 참으면 가족이 유지될 거라 믿었다.
억울해도 웃고 상처받아도 조용히 넘기고 무시당해도 그냥 견뎠다.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강태식 회장이 죽고 나서야 가족들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그들은 슬퍼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죽어갔는지도 관심 없었다. 오직 돈이었다.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지, 누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것뿐이었다. 현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중얼거렸다.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은 가족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다음 날 오전, 현우는 처음으로 태성건설 본사 회장실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직원들 시선이 동시에 쏠렸다.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 사람이 막내 아들이래. 진짜 대표 되는 건가? 현석 부사장이 가만히 있을까?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걸었다. 예전 같았으면 시선부터 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회장실 문 앞에는 윤 변호사와 회사 감사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준비됐습니다. 현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흐린 하늘이 보였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내부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팀 직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다. 이건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었다. 회사 전체를 뒤집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 순간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현석이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회사를 박살낼 셈이야. 현우는 조용히 형을 바라봤다. 박살낸 건 형이잖아. 현석 표정이 일그러졌다. 아! 그는 성큼 다가와 현우 멱살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현우가 먼저 형 손목을 붙잡았다.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다. 현석 눈동자가 흔들렸다. 평생 순순히 당하기만 하던 동생이 처음으로 자신을 막아선 것이다. 현우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해. 뭐? 형 화내는 거 이제 안 무서워. 현석 얼굴이 굳었다. 현우는 처음으로 형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당신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한 게 뭐였는데? 순간 복도 전체가 조용해졌다. 직원들조차 숨을 죽였다. 현석 입술이 떨렸다. 뭐라고? 현우 목소리는 점점 차분해졌다. 중환자실에서 아버지 혼자 울고 계실 때 형은 투자 실패 막겠다고 해외 돌아다녔잖아. 누나는 여행 가 있었고 멀리서 현정 얼굴이 굳어졌다. 현우는 멈추지 않았다. 근데 왜 이제 와서 가족인 척해? 짧은 침묵.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현우는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모두가 알고 있었던 진실이라는 걸. 현석은 이를 악물었다. 그래서 내가 정의의 사도라도 된 줄 알아? 현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아니. 난 그냥 더 이상 당신들한테 안 휘둘릴 거야. 그 말은 조용했지만 이상할 만큼 단단했다. 현석 눈빛이 흔들렸다. 예전의 현우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었다. 현우는 그대로 몸을 돌렸다. 감사 진행하세요. 그 순간부터 회사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감사팀은 비자금 계좌와 불법 투자 내역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숨겨진 장부들이 드러났고 차명법인들도 연결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오래된 직원들은 현우 편에 서기 시작했다. 특히 20년 넘게 회사를 지킨 사람들일수록 그랬다. 총무팀 박 부장이 조용히 말했다.
솔직히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현우 눈빛이 흔들렸다. 알고 계셨다고요? 박 부장은 한숨을 쉬었다. 현석 부사장님 밑에서 버틴 직원 많지 않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폭언이 심했습니다. 다른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 때 서류 던지는 건 기본이었어요. 실적 안 나오면 사람들 앞에서 모욕 주고 퇴사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는 처음 알았다. 자신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보다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더 따른다는 걸. 며칠 뒤, 현우는 첫 임원 회의를 열었다. 회의실 안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모두가 새로운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눈치 보고 있었다. 현우는 잠시 자료를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다. 앞으로 구조조정 중단하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다. 한 임원이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수익이 사람부터 살리겠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사람 자르면서까지 돈 벌고 싶진 않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그 말 한마디에 몇몇 직원들 표정이 흔들렸다. 현우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직원들 함부로 대하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그 순간 맨 뒤에 앉아있던 오래된 여직원 하나가 눈시울을 붉혔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회사에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회의가 끝난 뒤 박 부장이 조심스럽게 현우에게 말했다. 대표님, 현우는 아직도 그 호칭이 어색했다. 박 부장은 잠시 망설이다 웃었다. 회장님이 왜 현우 씨 선택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순간 현우 가슴 한쪽이 조용히 흔들렸다. 처음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준다는 느낌. 평생 실패작이라고만 생각하며 살아왔던 자신이 누군가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 순간 현우는 알았다.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아무도 멈출 수 없다는 걸. 태성건설 내부 감사가 시작된 뒤 강현석의 몰락은 생각보다 빠르게 시작됐다. 처음엔 다들 믿지 않았다. 태성건설 부사장, 강태식 회장이 가장 아끼던 장남, 언론 인터뷰에도 자주 나오던 엘리트 경영인, 그 완벽해 보이던 사람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했다. 차명 계좌, 불법 투자 내역, 해외 카지노 송금 기록. 감사팀이 자료를 확보할수록 회사 내부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회의실 복도에서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진짜 도박까지 했대? 회사 돈으로? 회장님 살아계실 때도 이미 난리였던 거 아니야? 현석은 처음엔 끝까지 부인했다. 조작이야. 감사실에서 그는 소리쳤다. 누가 날 함정에 빠뜨리는 거라고. 하지만 윤 변호사는 차갑게 서류를 밀어놓았다. 홍콩 계좌에서 카지노 업체로 송금된 기록입니다. 본인 서명이 맞죠? 현석 얼굴이 천천히 굳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엔 모두 현석 눈치를 봤다. 그가 지나가면 허리를 숙였고 회식 자리에서는 억지 웃음이라도 지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직원들은 그를 피했고 복도에서는 수군거림이 멈추지 않았다. 현석은 점점 예민해졌다. 뭘 봐. 사무실에서 직원에게 서류를 집어던지기도 했다. 그러나 예전처럼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미 권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모두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현석은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강남 고급 아파트 거실은 어둡고 조용했다. 민정아. 대답이 없었다. 현석은 비틀거리며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침실 문 앞에서 멈춰섰다. 문이 열려 있었다. 옷장이 텅 비어 있었다. 순간 술기운이 확 깨는 느낌이 들었다. 민정아. 그때 식탁 위에 놓인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짧은 메모였다. 당분간 아이들 데리고 친정에 있을게요. 현석 얼굴이 굳었다. 그 순간 안방 구석에서 캐리어 끄는 소리가 들렸다. 민정이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었다. 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정 얼굴은 이미 지쳐 있었다. 끝내자. 뭐? 나 더는 못 버텨. 현석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지금 나 힘든 건 안 보여? 민정 눈가가 붉어졌다. 당신 힘든 거?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이 술 먹고 애들 앞에서 소리 지른 게 한두 번이야? 빚쟁이 전화 오는 것도 지긋지긋해. 현석 표정이 일그러졌다. 야, 내가 다 가족 위해서 한 거잖아. 아니. 민정이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 욕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순간 현석 입술이 굳었다. 민정은 아이 손을 더 꽉 잡았다. 애들만큼은 당신처럼 안 키우고 싶어. 그 말은 칼처럼 꽂혔다. 문이 닫혔다. 쾅! 현석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조용한 거실, 넓은 집 안에는 술 냄새만 가득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현석은 자신이 혼자가 되었다는 걸 느꼈다. 그날 이후 현석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회사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밤마다 술집을 떠돌았고 새벽이면 비틀거리며 거리를 걸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빛은 점점 흐려졌다. 예전의 완벽한 부사장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 현우의 원룸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현우는 문을 열었다가 그대로 굳었다. 문 앞에는 형 현석이 서 있었다. 비를 흠뻑 맞은 채였다.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다. 술 냄새도 진하게 났다. 현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 현석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 얘기하자. 작은 원룸 안. 현석은 바닥에 앉아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손만 떨고 있었다. 현우는 조용히 물 한 잔을 내려놓았다. 왜 왔어? 현석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다 끝났어.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회사도 집도. 현석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정이도 애들 데리고 갔어.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창밖 빗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현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마치 무너지는 사람처럼 말했다. 현우야. 현우 눈빛이 흔들렸다. 한 번만 살려줘.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졌을지 현우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현우 마음은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한참 동안 형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 마지막까지 형 기다렸어. 현석 몸이 굳었다. 현우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형 이름 불렀어. 근데 형 안 왔잖아. 현석 눈가가 흔들렸다. 현우는 조용히 형을 바라봤다. 아버지 살아있을 땐 한 번도 안 돌아봤으면서. 왜 이제 와서 가족 찾는 거야? 순간 현석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아주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엔 참으려 했다.
하지만 감정은 금방 터져버렸다. 난 현석 어깨가 떨렸다. 난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 현우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아버지가 나만 믿는 줄 알았어. 현석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무너져 있었다. 그래서 더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는 결국 얼굴을 감싼 채 오열했다.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숨이 끊어질 듯 떨리는 목소리. 내 옆에 아무도 없더라. 현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처음으로 알았다. 형도 결국은 아버지 사랑 하나 붙잡고 살던 사람이었다는 걸.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린 뒤였다. 빗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작은 원룸 안에서 강현석은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이 가족을 버리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강현정은 한때 누구보다 화려한 사람이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직원들이 먼저 인사했고 호텔 로비에서는 늘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을 사랑했다. 명품 가방, 해외 리조트, 고급 수입차. SNS에는 웃는 사진이 끊이지 않았다. 언니는 진짜 인생 잘 산다.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현정은 그 말이 좋았다. 그래서 더 화려하게 살고 싶었다. 남들에게 뒤처지는 건 죽기보다 싫었다. 하지만 강태식 회장이 죽고 난 뒤 그 화려한 인생은 생각보다 너무 쉽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태성건설 비자금 사건이 퍼지면서 현정 이름도 세상에 알려졌다. 기사에는 차명계좌 이야기가 나왔고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역시 있는 집 사람들이 더하다니까. 아버지 병상 놔두고 돈 빼돌린 거야? 대단한 효녀네. 현정은 처음엔 악착같이 부정했다. 다 오해야. 내가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믿어주지 않았다. 평소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다. 백화점 모임 단체방에서는 어느 순간 그녀 이름이 사라져 있었다. 전화도 줄었다. 아니, 거의 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돈과 체면이 무너지자 너무 빨리 등을 돌렸다. 그리고 그보다 더 끔찍한 건 남편이었다. 어느 날 밤, 현정은 집 거실에서 남편 최준혁과 마주 앉아 있었다. 예전엔 다정했던 남편 얼굴도 이제는 지쳐 있었다. 준혁은 한참 침묵하다 낮게 말했다. 우리 그만하자. 현정 눈빛이 흔들렸다. 뭐? 나 이제 너무 힘들어. 당신까지 왜 이래? 현정 목소리가 떨렸다. 준혁은 깊게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항상 남들 시선만 봤어. 아버님 쓰러졌을 때도 병원보다 해외여행 먼저 갔잖아. 그 말이 가슴 깊숙이 꽂혔다. 현정 얼굴이 굳었다. 그건 이미 예약된 일정이었어. 당신은 늘 그런 식이야. 준혁은 씁쓸하게 웃었다. 변명부터 하지. 현정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실이었으니까.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자신은 유럽 호텔에서 와인 사진을 찍고 있었다. 아버지가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던 날에도 자신은 명품 매장에서 쇼핑백을 들고 웃고 있었다. 그때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체면을 유지하는 것, 남들보다 잘 사는 척하는 것, 그게 자신의 인생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은 외면한 채 살고 있었다. 준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분간 떨어져 지내자. 현정 눈가가 붉어졌다. 준혁아.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쾅! 넓은 집안이 순식간에 텅 빈 느낌이 들었다. 현정은 한동안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며칠 뒤, 현정은 아버지 납골당을 찾아갔다. 흐린 날씨였다. 잔잔한 비까지 내리고 있었다. 회색 하늘 아래 납골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현정은 검은 우산을 든 채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그리고 강태식 이름이 적힌 안치단 앞에서 멈춰섰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털썩? 현정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무릎을 눌렀다.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사진 속 아버지 얼굴만 멍하니 바라봤다. 살아생전 그렇게 무섭고 차갑기만 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 현정 입술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다. 아버지. 그 한마디와 함께 참아왔던 감정이 무너졌다. 현정은 얼굴을 감싼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한 번만. 숨이 끊어질 듯 떨리는 목소리.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당연했다. 이미 너무 늦어버렸으니까. 현정은 결국 바닥에 엎드린 채 울부짖었다. 아버지, 저 진짜 몰랐어요. 흐르는 눈물 사이로 기억들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비 오는 날 학교 앞에서 우산 들고 기다리던 아버지. 대학 합격했을 때 아무 말 없이 통장 건네주던 모습. 결혼식 날 끝까지 눈물 참던 얼굴. 아버지는 늘 표현이 서툴렀다. 그래서 자신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자신이 보지 못했던 거였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다. 현우였다. 현정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동생을 바라봤다. 순간 너무 창피했다. 평생 무시하던 동생 앞에서 이렇게 무너져 있다는 게. 하지만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누나 옆에 섰다. 현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야. 현우는 가만히 납골당 안을 바라봤다. 향 냄새가 희미하게 퍼지고 있었다. 현정은 울면서 말했다. 나 진짜 나쁜 딸이었지. 현우는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누나만 그런 거 아니야. 그 말이 이상하게 더 슬프게 들렸다. 현정은 결국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현우는 그런 누나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잠겼다. 불쌍했다. 하지만 동시에 허무했다. 조금만 더 빨랐다면 어땠을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 손을 잡아줬다면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하지만 사람은 늘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닫는다. 가장 소중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깨달음은 대부분 너무 늦게 찾아온다. 납골당 밖 빗소리가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강현정은 처음으로 돈도 체면도 아닌 진짜 후회라는 감정을 배우고 있었다. 태성건설 대표이사 취임식 날 본사 대회의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벽면 스크린에는 새로운 대표 이름이 떠 있었다. 강현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회사 사람들 대부분은 그 이름조차 잘 몰랐다. 회장 막내 아들? 그 조용한 사람? 사람들은 현우를 존재감 없는 가족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태성건설의 새로운 대표였다. 현우는 단상 앞에 서 있었다. 검은 정장이 아직도 어색했다. 수많은 시선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도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숨고 싶진 않았다. 현우는 천천히 직원들을 바라봤다. 오래된 현장 직원들, 지친 얼굴의 사무직 직원들,
불안한 눈빛으로 앉아있는 젊은 신입들. 그들을 보는 순간 현우는 병실에서 들었던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끝까지 사람을 잃지 마라.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남아 있었다. 현우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다.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하나는 약속드리겠습니다. 현우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부터 버리는 회사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순간 몇몇 직원들 눈빛이 달라졌다. 임원들 표정은 굳어졌지만 뒤쪽에 앉은 오래된 직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현우는 첫 번째 결정을 내렸다. 강북 재개발 사업 전면 중단. 수익성만 보고 밀어붙이던 대형 프로젝트였다. 오래된 주택가 수백 세대를 강제로 밀어내야 하는 사업이었다. 이전 경영진은 이미 철거 계획까지 거의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현우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안 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다. 전략기획 임원이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대표님, 저 사업 포기하면 손실이 엄청납니다. 압니다. 주주들도 반발할 겁니다. 현우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회색 건물들 사이로 오래된 동네들이 보였다. 거기 아직 사람들 살고 있습니다. 평생 살던 집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사람들도요.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봤다. 한 임원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회사는 감정으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하지만 현우는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짧은 침묵. 누구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현우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돈만 보고 달리다가 사람 다 잃었잖아요. 그 말은 단순한 경영 이야기가 아니었다. 어쩌면 자신의 가족 이야기이기도 했다. 현우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다. 대규모 구조조정 취소. 이전 경영진은 실적 악화를 이유로 수백 명 해고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우는 결제 서류를 찢어버렸다. 못합니다. 인사 담당 임원이 당황했다. 대표님, 비용 감당 안 됩니다. 현우는 조용히 웃었다. 사람 자르는 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그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날 저녁, 사내 게시판에 구조조정 철회 공지가 올라갔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오래된 직원들이 하나둘 울기 시작한 것이다. 20년 넘게 회사에 다닌 격리팀 김 부장은 공지를 보다가 결국 안경을 벗었다. 살았다. 그 옆에 있던 직원도 눈시울을 붉혔다. 애들 학원 끊을 생각까지 했는데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몰래 눈물을 훔쳤다. 그 모습을 본 현우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사람 하나의 결정이 누군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걸. 며칠 뒤 현우는 혼자 아버지 납골당을 찾았다. 조용한 오후였다. 햇빛이 희미하게 유리창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다. 현우는 강태식 이름 앞에 한참 서 있었다. 살아생전 아버지는 늘 무섭고 차가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신은 오랫동안 오해했다. 아버지는 돈만 아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아버지는 누구보다 처절하게 살아남으려 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에게 단 하나를 남기고 갔다. 사람답게 살아라. 현우는 조용히 웃었다. 그 짧은 말 하나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고 있었다. 예전의 현우는 늘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형처럼 똑똑하지도 않았고 누나처럼 화려하지도 않았다.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현우는 처음으로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누군가를 짓밟지 않아도, 욕심으로 사람을 버리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제는 믿고 있었다.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대표님. 돌아보니 박 부장이 서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직원들이 대표님 정말 고맙다고 합니다. 현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웃었다. 슬프면서도 따뜻한 웃음이었다. 제가 더 고맙죠. 박 부장은 눈빛이 흔들렸다. 현우는 다시 아버지 이름을 바라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바람이 조용히 납골당 안을 스쳐 지나갔다. 마치 누군가 마지막으로 등을 두드려주는 것처럼. 겨울이었다. 서울 하늘에는 며칠째 잿빛 구름이 내려앉아 있었다. 찬바람은 건물 사이를 거칠게 지나갔고 거리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 속으로 몸을 숨긴 채 바쁘게 걸어갔다. 하지만 태성건설 본사만큼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온갖 소문과 욕망으로 들끓던 곳이었다. 회장 유언 문제, 형제들 싸움, 횡령 사건, 회사 전체가 거대한 폭풍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결국 그 폭풍은 한 사람을 완전히 삼켜버렸다. 강현석, 태성건설 전 부사장. 그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뉴스에는 연일 그의 이름이 올라왔다. 수십억 원대 비자금 조성, 불법 투자 및 해외 자금 은닉 의혹. 사람들은 혀를 찾고 언론은 연일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현우는 더 이상 뉴스를 자세히 보지 않았다. 이미 끝난 일이었기 때문이다. 구치소로 향하던 날, 현석은 마지막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했다. 예전처럼 자신만만한 얼굴도 사람을 내려다보던 눈빛도 사라진 채 그저 지친 사람처럼 걸어갔다고 했다. 현우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미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통쾌하지도 않았다. 그저 허무했다. 누나 현정 역시 서울을 떠났다. 남편과 결국 이혼했고 모든 재산 대부분을 정리한 뒤 지방 작은 도시로 내려갔다. 그녀는 지금 조용한 반찬 가게에서 일을 돕고 있다고 했다. 예전처럼 명품 가방을 들지도 않았고 SNS 사진도 더는 올리지 않았다. 가끔 아주 늦은 밤 현우에게 짧은 문자만 보냈다. 잘 지내니? 현우도 짧게 답했다. 응, 누나도 건강해. 그게 전부였다. 더 이상 가족들은 함께 모이지 않았다. 명절에도 연락 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시끄럽던 단체방도 사라졌다. 누군가는 감옥에 있었고 누군가는 멀리 떠났다. 한때 그렇게 크고 화려했던 가족은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우는 처음으로 평온했다. 어느 눈 내리는 저녁, 현우는 일찍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예전의 낡은 원룸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화려한 대저택도 아니었다. 그는 일부러 평범한 집을 선택했다. 조용한 거실, 따뜻한 조명, 작은 식탁. 현우는 그런 공간이 좋았다. 집안이 조용하다는 게 이렇게 편안한 일인지 처음 알았다. 예전 가족들의 집은 늘 시끄러웠다. 돈 이야기, 비교, 비난. 누군가는 화를 냈고,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소리쳤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정적은 외롭지 않았다. 현우는 작은 찬장을 열었다. 안쪽에는 강태식 회장 사진이 놓여 있었다. 무뚝뚝한 얼굴, 살아생전 거의 웃지 않던 사람.
현우는 조용히 소주 한 병을 꺼냈다. 잔 2개를 놓고 천천히 술을 따랐다. 졸졸 흐르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퍼졌다. 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 아래 천천히 떨어졌다. 현우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아무 대답도 없었다. 하지만 현우는 이상하게도 누군가 듣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천천히 잔을 들어 올렸다. 이제야 알겠어요.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왜 저한테 남기셨는지. 현우 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자신 같은 사람에게 회사를 남겼는지. 왜 형이 아니라 자신을 선택했는지.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아버지는 돈을 물려주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회사를 맡기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마지막까지 사람을 잃지 않은 사람에게 삶을 이어주고 싶었던 거였다. 현우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 아직 많이 부족해요. 창밖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그래도 노력해 볼게요.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현우는 다시 잔을 채웠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걸.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도, 돈 때문에 악을 쓰는 목소리도, 분노와 욕심으로 가득 찬 눈빛도 없었다. 오직 조용한 숨소리와 눈 내리는 소리만 있었다. 현우는 그 평온함이 좋았다. 어쩌면 사람은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지도 몰랐다.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그리고 어떤 삶이 부끄럽지 않은 삶인지. 현우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 마치 지난 상처들을 조용히 감싸주는 것처럼. 그는 처음으로 느꼈다. 자신이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라는 걸. 실패한 막내 아들도, 비교당하던 동생도 아니었다. 그저 자기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강현우는 비로소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다.